캡틴 손흥민, 손가락이 부은 채 굳은 표정으로 귀국했다. 자,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고 드디어 한국으로 귀국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YTN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손가락은 부어 있고요. 굳은 표정으로 귀국한 손흥민 선수 되겠습니다. 이 다음 기사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된다면 축구계를 떠날 거다. 이미 자신과 약속했다. 나는 남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 야,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에게 정말 엄청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세계적 선수가 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될까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패션 매체 하퍼스 바자 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축구가 혼자만의 지독한 짝사랑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냐? 그는 축구가 짝사랑이라고 느낀 순간은 없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 언제나 축구 때문에 울고 축구 때문에 웃더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강인 선수와의 사퇴 이후 이제 두 선수 다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축구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도 모르게 창밖으로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더라.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결국엔 축구 이야기로 끝이 난다. 저의 모든 사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축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은퇴를 하게 된다면 축구에 관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여전한지 질문을 하자 저와의 약속이며 이미 결정을 내렸다.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도 없다. 저는 제가 직접 공을 차는 순간을 사랑한다. 물론 축구와는 가깝게 지낼 것이다. 그때는 그저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지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손흥민 선수가 누굴 가르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엄청난 인재가 될 것인데 이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로 인해서 후배에게 하극상을 당하면서 마음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속마음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영향을 조금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축구 선수 손흥민은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 욕심이 정말 많다. 매 경기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던 모습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18일 날 인천국제공항 영국에서 귀국을 했죠. 흰색 재킷에 검정 바지를 입고 등장하여 팬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다시 국가대표에서 함께 뛰게 된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부은 채 굳은 표정으로 귀국했다라는 것만 봐도 사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모습처럼 이강인 선수와 완벽하게 화해했다라고 하기에는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 상처가 온전히 낫기는 어려웠을 만큼 짧은 시간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 역시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여전히 끊임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불러들인 황선홍 감독은요. 사실 소집 당일날인 19일날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 라고 언론사에서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인터뷰도 오픈 트레이닝도 전부 취소했다. 그야말로 부담감부터 지우기 시작한 황선홍 감독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이강인 선수는 20일 날 합류하기로 되어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먼저 18일 날 귀국을 해서 이제 함께 여기 보면은 먼저 온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선홍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태국 2연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행을 사실상 확정짓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혹시라도 패배를 한다면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두 영웅 손흥민, 이강인과의 충돌,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휘청이는 마당에 스텝과 축구 선수 간의 카드 게이트까지 열리게 되면서 사실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태국전 전략 매진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선은 곱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논란의 이강인 선수를 전격 선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황 감독은 분위기 전환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일 날 있었던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첫 훈련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과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알다시피 지금 뭐 카드 게이트에다가 탁구 게이트에다가 게이트란 게이트는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경기를 뛰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심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그만큼 큰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소집 때마다 진행되던 훈련 전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팬들과 만나는 오픈 트레이닝 데이 등을 전면 취소하게 됩니다. 19일 날, 오늘은요, 아예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20일만큼은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화두에 떠오릅니다. 자, 최근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미친 득점, 이강인 드디어 인정받았다. 비난 쏟아내던 프랑스 매체가 180도 돌변했다. 지나치게 전형적인 플레이에서 중원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최근 이강인 선수의 폼이 떨어져서 이 국가대표로 선발한다 한들 큰 활약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단 한 경기만에 자신을 향한 시선을 칭찬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반전에 굉장히 지루했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몽펠리에 스타드 드라 무송에서 열린 이번 리그 26라운드 원정에서 6대2라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3연속 무승부를 끊어내고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추가했는데 알다시피 챔피언스 리그가 그냥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득점을 얼마나 많이 했고 실점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최후의 성적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요번 6대2라는 대승은 굉장히 큰 성과라는 거죠.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나란히 음바페 선수와 선발 출격하면서 좋은 조합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빛나게 되면서 6대2라는 엄청난 득점률이 있었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2대1 패스를 통해 수비를 따돌리면서 정확한 왼발 감아치기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킨 거죠. 결국 리그 2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었던 몽펠레를 상대로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이강인의 아름다운 골이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음바페 선수와 함께 포옹하며 포효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사실 이강인 선수를 태국전 귀국을 앞두고서 많은 언론사나 이강인 선수의 선발에 불만을 표하던 분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국전에 와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면 더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태국전 귀국을 앞두고서 사실 이렇게 시즌 4억 골이 폭발하면서 굉장히 대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시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잘 불러들인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 경기력 때문에 사실 뭐 국민분들이 싫어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황새의 강한 믿음, 주장은 손흥민, 대표팀 은퇴 고민에 이야기를 듣고 싶다. 결국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 사과와 이강인 선수의 진심 어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은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걸 주면하면 이 선수들에게 복잡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오로지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황선홍 감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실망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기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굉장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취재진과 축구팬 여러분들께도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강한 신뢰도를 드러냈습니다. 태국전 주장에 대해 물론 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 그리고 소속팀에서 꿀맛을 맛본 이강인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독특한 얘기래요. 주장은 손흥민이 확정됐지만 이강인이 출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발 출전이 아니라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후반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태국 2연전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냐라는 말에 대해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뽑아서 경기 시작 전반전부터 리그 라운드에 올리는 건 굉장히 큰 부담감일 겁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득점률이 좋아졌고 다시 폼이 올라왔다 한들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어디 이강인 선수의 실력을 보고 비판을 했습니까? 바로 인성적인 부분이었죠. 제대로 된 사과와 징계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가대표전에 등장하여 아무렇지 않게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 사실 비판 여론 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좀 컨디션을 보고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탁구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강인 20일 직접 입 연다. 태국전 사전 기자회견에 앞서 엄청난 발언을 대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강인 선수가 국민분들께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해야 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의 입장만을 설명하는 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번 사태를 만들게 된 본인의 엄청난 실책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0일 날 태국전 사전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하겠다. 내용을 보니 탁구게이트 이강인이 태국전을 앞두고 직접 입을 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직접 밝혔어요. 바로 이번 18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첫 소집 훈련에서 이강인이 20일 공식 훈련 전 직접 언론에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이 고향의 한 호텔에 소집된 국가대표팀은요, 자숙의 분위기 속에 조용히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자숙하는 모습으로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왜 자숙했겠습니까? 국가대표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극상 터져, 카드 놀이가 터져.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중요한 발언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불러들인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뭐가 됐던지 간에 저도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건 제대로 된 사과를 꼭 국민분들께 해야 한다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따른 징계까지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겠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사과 입장은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드디어 20일 날 직접 발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건 이강인 선수가 정말 정신을 차렸고 정말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 해명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분들께 고개 숙여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강인이 20일 공식 훈련 전 직접 언론에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만약 이때 제대로 된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아니라 또 자신의 사태에 대하여 해명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저는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과를 하든 말든 나는 영원히 나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강인 선수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 이번 국가대표 태국전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강인 선수는 해명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떠신지도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 제목 보이실 겁니다. 손흥민, 이강인 발탁에 실망스럽다. 태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한국 대표팀 명단 발표에 좌절했다. 왜일까? 둘 다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황당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목을 감고 이렇게 신나는 모습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허물없이 지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던 동료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번 탁구게이트 사태로 많은 분들이 큰 실망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언론이 한국 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기사인 겁니다. 태국 시암 스포츠 언론사는요,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난투극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 선수인 손흥민과 이강인을 월드컵 예선 대표팀에 소집하자 실망감을 표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는 21일과 26일 서울과 방콕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맞붙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목요일날 저녁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한국 대표팀은 오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6일에는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태국과의 예선전을 또 치르게 되는데요. 두 팀 모두 C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 경기 졸전을 거듭했고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의 무능함이 드러났던 아시안컵 대회. 설상가상 대표팀 내에서도 분열도 생겼고 요르단과의 4강전 경기를 앞두고서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막내급 선수였던 이강인 선수가 다툼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탁구게이트 사태가 열렸고 손흥민 선수의 탈구 부상이 발표됐고 그러고 나서 황선홍 감독은 두 선수 모두를 품고 가기로 결정하며 명단 발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집 명단 제외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었던 황선홍 감독에게 카드게이트 문제까지 터지면서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태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악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핵심 선수를 막아야 하는 악재가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태국의 피파 랭킹은요 101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22위입니다. 무려 79단계나 차이가 나요.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전력 차이인데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핵심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승리 가능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험 스포츠 언론사는요, 손흥민과 이강인은 월드컵 예선 태국전에서 여전히 한국 대표팀으로 뛸 것이다. 두 선수는 2023 아시안컵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다. 만약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두 한국 스타를 상대하지 않아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태국에 큰 이점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강인 선수를 불러온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과 이 태국의 축구 경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이미 티켓이 엄청나게 팔려 나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일정을 좀 이 블로그 같은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21일 날 이렇게 경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답답하다며 고개 숙인 손흥민, 손가락이 여전히 퉁퉁 부어있다. 자, 요번 토트넘이 참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하위권 팀인 풀럼과의 경기에서 무득점 3골 차로 참패하는 굴욕을 맛봤는데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답답하다라며 심경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 국내 팬들이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지금 이 경기 결과보다 탁구게이트 이후 여전히 부어있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주목한 겁니다. 실제로 좀 사진을 확대해 보면 손흥민 선수의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탈거가 됐었죠. 근데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은 좀 기형적으로 여전히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물론 최근 14호 골까지 터트리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여전히 굉장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풀 컨디션으로 뛰어도 경기력이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이 선수들인데 지금 이 손가락이 여전히 부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뛸 때는 다른 손가락에 테이핑을 칭칭 감은 상태로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 뛰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했고 국가대표팀으로 다시 발탁이 되었고 이런 과정 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티즌들은요,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티즌들은 도대체 손가락의 붓기는 언제쯤 가라앉나? 다친 손가락만 보인다. 손흥민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모습을 많은 언론사에서 끊임없이 아직 손가락 부상이 다 낫지 않았다라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손흥민 선수 그럼에도 국가대표의 부름에 응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만 생각했다면 대표팀 그만했을 것 같은데 탁구게이트 이후 첫 소집을 앞두고 있던 손흥민이 밝힌 속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팀은 경험을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국가대표에 소집된 심경을 직접 인터뷰를 따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카타르 아시안컵 핑퐁 게이트 이후 첫 소집을 앞두고서 담담히 속내를 밝힌 겁니다. 대표팀 은퇴까지 고민했다라고 말하여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17일 날 원정 경기 3대 0으로 패배한 이후 스포츠조선과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선발 출전하여 87분 동안 활약한 손흥민은 아시안컵이 끝나고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쉽죠? 지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충격 패배하며 63년 만에 우승할 수 있었던 이 아쉬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고, 이 대회 전과 대회 중 카드 게이트에 탁구 게이트에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어떻죠? 이강인이 하극상을 벌였다면서 왜 징계 차원에서 대표팀에 발탁돼선 안 됐는데 3월 A매치까지 부른 걸 보면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드디어 심경을 밝혔어요. 저 개인만 생각한다면 대표팀을 그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 생각만 했다면 그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은퇴에 대한 고민을 시사합니다. 내가 축구 팬들에게 약속한 것들, 나라를 위해 능력이 되는 선에서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오로지 팬분들만을 생각했고 한 번은 꼭 웃게 해드리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사실 18일 날 소집이 되어 21일 서울, 26일 방콕에서 태국과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이고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온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대표팀에 들어와야 할 것 같다. 대표팀은 들어와서 경험을 쌓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이 보고 응원하는 자리다. 훈련 자세, 경기에 임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정말 10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거, 자는 것도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소집을 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분명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해지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2경기가 있는 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선수들을 잘 통제하고 선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된 캡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그렇게 부당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면 피해자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번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압도적인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캡틴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자신의 일만 잘하면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끌어내려서 자신이 앞서고 있는 선두주자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여론을 조장하고 저격 영상을 만들고 저격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유튜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 또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가수를 보면은 확실히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는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손 날린 거 아니다.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다. 뭐 뉘우치고 있다. 원래 말이 많은 법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훈련 영상에서 포착이 되어 몽펠리에전에 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18일 날 오전 4시 45분에 열린 몽펠리에전을 대비한 워밍업 훈련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사실 알다시피 한 명 한 명씩 차츰차츰 해외파 선수들이 귀국하여서 국가대표 팀워크를 맞춰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경기를 뛰고 와서 21일날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 임하려면 일정도 타이트하고요. 호흡을 맞춰볼 시간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에 반면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귀국을 해서 태국과의 이 국가대표전의 소집 일정에 맞추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축구대표팀 최악의 혼란 속에 오늘 드디어 첫 소집이 된다. 경기도 고향의 한 호텔로 소집되어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태국과의 2연전에 대비한 첫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손흥민,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은 주말 경기를 치르고 이동하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얘기입니까?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소집되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별도의 해명, 별도의 사과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사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국전 소집을 앞두고서 각종 논란을 해명할까 이런 기대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 카드 게이트까지 열린 마당에 이강인 선수가 태국전에 임할 때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라도 정말 국민분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홍 감독이 그냥 소집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입 싹 닫고 그냥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글쎄요, 엄청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될까 싶던 찰나에 이 카드 놀이까지 또 터지면서 더욱더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어수선한 분위기와 수많은 의혹 속에 관련 질문들이 황선홍 감독을 비롯하여 선수단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가 공개적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많은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여전히 손가락이 부어있고 이 국가대표전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가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했다고 하면 은퇴했을 거라고도 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자신의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세계 월클스타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국가대표전에 와가지고는 감독은 신경도 안 써, 후배는 하극상을 해, 거기에 자신은 부상까지 입어. 국가대표 은퇴하고 싶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은퇴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분들을 위해 돌아왔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자신의 이런 경험을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을 위해 정말 숨이 끊어질 듯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손흥민 선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는 들어와서 국민분들에게 고개 숙여 해명과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과가 글로 작성된 게시물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손흥민 선수 만나서 어깨동무하면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클린스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황선홍. 사실 요즘 황선홍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와 물병 사태가 야기된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을 전체 기용했다라는 사실이 아마 많은 비판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이강인의 선발 여부 발탁으로 정면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컵 우승 실패 이후 사실 뜨거운 감자는 골든보이 이강인이었다. 대표팀 동료들과의 반목이 알려지며 이강인은 하루아침에 한국 축구 대들보에서 문제아로 추락하고 말았다. 특히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 보도를 통하여 일명 탁구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이강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태극전사들이 원팀일 거라고 지지했던 국민 여론 역시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특히 거셌는데 축구선수 중 다음 가는 스타였던 이강인의 이미지는 기업 광고에서 서서히 사라졌고요. 3월달 A매치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18살 이상의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 소집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여사를 조사했는데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강인의 선발의 긍정적인 비율은 46.9%, 부정적인 비율은 40.7%였네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부정적인 비율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왔던 한간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세대 간의 문제로 이 사태가 점점 더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부의 반목, 이강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논란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도 갈피를 잡지 못했고 축구협회 소속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징계밖에 없다. 이런 어중간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축구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징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조사 역시 의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선수들 스스로가 봉합하길 기대하고 사실상 차기 감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회피를 하고 맙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축구협회는요, 주요 선수들이 등장하는 이번 3월 A매치 홍보 포스터에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며 분란 여론에 부채질을 더하게 되죠. 결국 이강인에 대한 비판 공세를 꾸준히 해온 정치계에서도 나는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인성이 별로면 제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의 선택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와 결자 해지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강인이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고 손흥민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런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갈등 유발의 당사자가 대표팀에 소집되어 직접 해결해야 분열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선수 선발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대다수의 지도자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지지했다라고 해요. K리그의 한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다. 내가 추구하는 축구에 필요한 선수인가? 그리고 함께 선발되는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의 선수인가냐다. 지금 이강인이 그 부분을 충족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여전히 주전급 활약을 하고 있고 최근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한 거죠. K리그의 또 다른 감독은 감독이 아닌 협회가 결정했어야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대표팀 운영 원칙에 근거하여 이강인이 책임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징계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낸 겁니다. 결국 대표팀 감독이 지닌 선수 선발권을 징계에 악용하라는 여론이 생긴 상황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피하고 쉬울 때 찾는 일은 안 한다. 이 난제를 떠안은 황선홍 감독은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점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강인 논란의 카드 게이트까지 미봉책이 아닌 혁신이 시급한 축구 대표팀이다. 지금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탁구게이트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다 떠넘기며 황선홍 감독이 결국 발탁한 것이 일각에서는 이강인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이 출전하는 태국전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여론까지 제기가 됐고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 게이트까지 터지게 된 거죠. 아시안컵 전 전지 훈련이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일부 선수들이 협회 직원과 돈을 걸고 카드 놀이를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정정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탁구게이트에 이어서 카드게이트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련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저건 전지훈련 당시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전지훈련이 있을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이 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함께 전지훈련을 하지 않았다가
정확한 워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지훈련 당시 때 터진 카드 게이트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탁구 게이트 때도 CCTV 공개를 못해. 이번 카드 게이트 때도 CCTV 공개를 못해. 그리고 카드놀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